바티칸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과 기념미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거행됩니다. 미사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주례로 봉헌됩니다. 9월 순교자 성월엔 책이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따라가며 묵상하곤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순교자 성월 신앙 쇄신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기도 한 민족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해는 각종 재해로 수확이 예년만 못한데 우리농 명동 나눔터 현장 상황 살펴보고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이승현 신부와 함께 추석 농산물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 밤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주례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기념미사를 마친 뒤 성상이 설치된 장소에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이 거행됩니다.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 사제인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의 주례로 진행됩니다. 기념미사와 축복식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전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전 군종 교구장 유수일 주교, 군종 교구장 서상범 주교, 청주 교구장 김종강 주교, 부산 교구 신호철 주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특사로 파견돼 교황청이 한국에 보여준 관심과 애정에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는 한국 주교단들과 함께 공식 순례단과 평신도, 수도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합니다. 주교회의는 교황 특별 아련 시간에 한진섭 작가가 제작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모형 원형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남은 순교자 성월을 좀 더 나은 신앙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폈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선생님, 지난날 제가 배교하여 당신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죄를 용서하소서. 조용하라. 서울 상봉동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성극단이 1년 전 순교자 성원을 맞아 준비한 성극의 한 장면입니다. 순교극이 끝나자 주임 사제와 신자들은 박수로 감동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다시 맞이한 순교자 성월. 성전으로 향하는 계단 벽면마다 순교 성인과 복자 227위의 성화와 신앙 고백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마음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순교했는지 그분의 삶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순교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삶에서 보여준 것을 우리도 따를 수 있거든요. 김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 자쿠의 아침 소설 채양업입니다. 김 신부는 이 책을 신자들과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써 9월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거 또는 내가 이 최영업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제로서 좀 더 열심히 사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신자들은 매주일 미사 때 성인과 복자의 행적을 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주님을 더욱 믿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김민수 신부는 특별히 천주교에 입교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 성인과 복자들의 뛰어난 행적을 두루 알리고 성지순례 등을 통해 순교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합니다. 성지순례를 했던 그 예비 신자들은요, 그 예비 신자 교리가 끝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 앞으로도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지순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해시대별 성인들의 행적과 매일의 묵상글을 통해 기도와 실천으로 이끄는 책들은 순교자 성호를 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 신부는 무엇보다 순교자들의 행적을 본받는 노력이 일상의 삶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그런 순교 정신, 백색 순교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순교자 성월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엔 냉해를, 여름엔 폭우와 폭염을 겪은 탓에 올해 추석 과일은 예년에 비해 알이 굵지 않고 당도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나온 요즘, 기후재난은 우리농 먹거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힘 기자가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 다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되면 을에 듣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먹거리와 맑은 하늘, 밝은 달빛, 고향을 찾아간다는 설렘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봄철 사과꽃이 활짝 피어 수정이 이루어져야 했을 때 갑작스런 냉해로 제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를 이겨낸 과실들도 여름철 폭우와 폭염, 경로를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을 겪으며 예년보다 덜 자란 티가 납니다. 지난 13일 찾아간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선 추석 제수용 과일과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수용 사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례없는 기후 재난으로 올해 사과 농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 강경민 점장은 이런 때일수록 가톨릭 농민과 유기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따니까 제대로 익지도 않고 하니까 상품의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농에서는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판매하니까 많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공감하고 많은 이해를 통해서 제품을 좀 판매해주고. 그나마 배는 씨알이 굵고 상품 가치가 높은 과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해라고 느껴질 정도의 기후 재난 속에서도 상처 없이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는 나들이 한과를 비롯해 유과꾸러미, 차례상 약과 등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수용품 이외에도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 앞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리는 소소장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3일 소소장터에서는 사과와 참기름, 무훈증 황태채 등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올해에는 생명의 먹거리를 구매함으로써 기후 재난을 극복하고 농어민들을 돕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톨릭 농민들에게는 이번 추석이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맞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이승현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명의 농산물 소비 운동에 앞장서시는 우리농 운동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부님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우리 추석 명절 어떨까요? 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몇 년째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봄에는 냉해가 있었고요.
여름에는 국지성 호우, 그리고 태풍, 폭염,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도 높적 기온이, 네. 그리고 잦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농민들마저도 날씨를 모르겠다고,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농민들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자인 셈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 전해주셨는데 주로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 상승률을 가늠을 합니다. 근데 정작 농민들은 남는 게 없다, 손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예, 농산물 가격이 왜 올랐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과가 굉장히 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과가 귀한 이유는 봄철 냉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호우와 폭염에 의해서 농산물은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상품성이 없거나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톨릭 농민회 회원 중에서 유기농 사과를 재배하시는 남원식 농민이 계시는데요. 올해는 사과를 생과로, 그러니까 과일로 판매하지 못하고 다 즙으로 판매하신다고. 그러니까 즙을 내는 사과는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농산물 가격을 물가 상승을 가늠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은 각종 재해와 그리고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시로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부족하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좀만 지나면은 그 농산물 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 한 공기가 커피잔,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 못하거든요. 조금만 부족해지면은 수입해서 막아버리고 단기적인 물가 정책만을 지속하는데, 국내의 자금률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농업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난 농민주일 담화였죠. 유기농을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기농산물이 왜 중요한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농민주일 담화문에서 유기농업, 생명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은 생명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농산물은 산업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생명을 가꾸는 농업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은 석탄 또는 석유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더욱 많이 배출해서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농업은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 땅에 힘을 돋우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집인 지구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기농을 구매하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싸고 좋은 것을 만났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싸고 좋은 것이 아닌데 싸고 좋은 것처럼 속아서 계속 그렇게 믿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이제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내가 나 대신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농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입니다. 네. 내가 비용을 내지 않지만 누군가 대신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생이란 이름으로 타인에게 강요될 때 우리의 식탁이 정의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을 정의의 식탁, 생명의 식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값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농산물 꼭 애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이승현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F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